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4번 문제 행렬곱 연산횟수의 최소값 구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은 1초, 난이도는 골드 3, 백준 온라인 저지 11049번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행렬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면 좀 더 수월할 수 있지만 혹시 모른다고 해도 문제에서 친절하게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문제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n 곱하기 m인 행렬과 이 행렬을 a라고 하네요. m 곱하기 k인 행렬 b를 곱할 때 필요한 곱셈의 연산횟수는 여기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nm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수학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믿고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두 행렬을 곱하는데 필요한 곱셈의 연산횟수는 이렇게 된다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행렬이 n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 n개를 모두 곱하는데 필요한 곱셈의 연산횟수는 행렬을 곱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여기 얘도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의 크기가 5 곱하기 3이고 일단 여기다 써볼게요. a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5 곱하기 3 행렬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B의 크기가 3 곱하기 2라고 했어요. B의 크기가 3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했고 C가 하나 더 있네요. C는 2 곱하기 6 행렬.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행렬을 해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A와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첫 번째 A, B를 먼저 곱하는 경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B, C를 먼저 곱한 후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서 보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는데 B, C를 먼저 곱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예제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제에 친절하게 계산까지 다 되어 있어요. 먼저 얘를 먼저 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를 먼저 할 때 곱셈의 연산 횟수는 우리가 미리 얘기해놨던 이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예요. 5 곱하기 3 곱하기 2 A랑 B를 먼저 곱하는데 곱해서 하나의 행렬로 만드는데 걸리는 연산 횟수는 5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행렬을 곱했을 때는 얘랑 얘가 살아남아서 5 곱하기 2 행렬로 바뀌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5 곱하기 2 행렬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합쳐진 행렬 얘랑 곱할 때 필요한 연산횟수는 어떻게 돼요? 얘랑 얘를 곱할 때 필요한 연산횟수죠, 여러분. 얘랑 얘를 곱할 때 필요한 연산횟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 요 주어진 곱셈의 연산횟수에 따라서 5 곱하기 2 곱하기 6이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몇이에요, 여러분? 30이고 얘가 몇이에요, 여러분? 60이죠. 더해주면 90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 90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90번의 연산횟수를 갖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해볼게요. B하고 C를 먼저 연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네 둘을 먼저 연산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거 3 곱하기 2 곱하기 6 연산횟수를 갖고 얘는 어떤 행렬로 바뀌어요, 여러분? 바뀌는 행렬은 3 곱하기 6 행렬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뀐 3 곱하기 6 행렬이랑 이 A랑 다시 곱셈을 하겠죠. 위에 5 곱하기 3 얘. 그러니까 얘네들을 얘랑 또 하나의 행렬로 만드는데 필요한 곱셈의 연산횟수는 어떻게 돼요? 또 우리는 요거를 참고해서 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5 곱하기 3 곱하기 6이 되겠죠. 이렇게 연산횟수를 다 더해보면 몇이 나올까요? 얘 같은 경우 얘는 몇이 나올까요? 5, 3, 15 곱하기 6이 나오니까 6, 5, 30, 90이 나올 거고 얘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3, 2, 6, 6, 6에 36이 나오네요.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몇이에요? 126이 나와요. 여기 보면 126 나온 거 볼 수 있죠.
이게 같은 곱셈이지만 같은 행렬을 곱하는 거지만 어느 행렬을 먼저 곱하느냐에 따라서, 즉 곱셈을 하는 순서에 따라서 곱셈의 연산의 수가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문제를 통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봐볼게요.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 그렇게 따졌을 때 이 부분이죠. 행렬이 주어졌을 때, n개가 차례대로 쭉 주어졌을 때 행렬을 곱하는 데 필요한 곱셈의 연산의 수의 어떤 값? 최소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단, 입력으로 주어진 행렬의 순서는 바꾸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죠? 그러면 요거 샘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당연히 샘플에서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얘를 선택해야겠죠? 얘가 더 작으니까. 그럼 입력과 출력도 한번 봐볼게요. 입력 출력은 뭐 간단하겠죠? 입력 같은 경우 바로 이제 샘플을 봐보면 입력은 첫 번째 줄에 행렬 개수가 주어지고 그 밑에 이제 행렬 개수만큼 행렬의 정보들이 주어지죠. 얘는 5 곱하기 3, 얘는 3 곱하기 2, 얘는 2 곱하기 6 이런 행렬이 주어지겠죠. 이때 최소의 곱셈의 연산의 수가 정답으로 출력이 되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분석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분석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문제를 좀 여러분들께 꼭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점화식을 좀 접근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점화식을 좀 구하기 막막할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동적 계획법의 특징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 동적 계획법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분 문제를 구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동적 계획법의 특징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적 계획법 점화식을 세울 때 막막할 때, 특히 막막할 때 가장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예요. 부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가정하고 점화식을 떠올려 보는 것. 이것이 사실 처음에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저도 그렇고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가정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방법을 통해서 한번 문제에 적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점화식을 일단 정의를 해보면 이런 거죠. 여기 써 있어요. dij는 ij 구간의 행렬을 합치는 데 드는 최소 연산 횟수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하고 나서 이제 이거 점화식 정의만 한 거잖아요. 점화식을 세어 보려고 하는데 dij 이렇게 일단은 떠오르는 대로 점화식을 정해봤어요. dij라고 정의를 하고 i랑 j의 의미를 뭘로 둘까 해서 i랑 j는 i에서부터 j까지의 행렬을 모두 합치는 데 드는 최소 연산 횟수로 일단 정의를 해보자. 문제에서 요구한 그대로 한번 정의를 해본 거죠. 정의를 막상 하고 나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까? 이게 좀 막막해요. 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점화식을 정의한 거를 바탕으로 실제 점화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쓰는 방법이 위에 말씀드린 거예요. 부분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했다고 가정해 보는 것.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거대로 했을 때 여러분, 여기가 i, 여기 j겠죠. 여기에 행렬들이 뭐 이렇게 있다고 쭉 가정을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소 곱셈의 연산 횟수는 못 구했어. 모르겠어요. 지금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부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을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하나를 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여기 뭐 몇이 되겠죠? 여기는 그럼 뭐 j-1이 되겠죠. 그러면 d i부터 j-1까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이미 해결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그럼 이게 해결됐다는 건 뭐예요? 이미 i에서 j-1까지의 최소 연산 횟수를 안다. 계산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뭐냐면은 D, J, J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내가 안다. 이렇게 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D, I, J는 어떤 느낌이 될까요? 얘네를 이거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러분 이것 좀 이 문제가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합치는 거에 최소 연산횟수를 알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최소 연산횟수를 알았어. 그리고 이제 덩어리는 두 개밖에 없어. 행렬은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얘네들을 요거 연산횟수를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얘네 여기 행렬과 이 행렬을 하나로 합쳐주는 곱셈의 연산횟수 그걸 알파라고 할게요. 요게 얘가 될 수는 있다. 얘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지금 제가 여기 내용 설명이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D1부터 여기는 i부터 j-c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했네요. 1부터 n-1과 dnn n부터 n까지의 값을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한 개 행렬을 합친 데 드는 횟수는 요거예요. 그리고 요게 엄밀히 따지면 무조건이는 아니지만 D1부터 n까지의 후보가 될 수 있어요. 후보.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시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여기까지 하면은 한 30-40% 이제 온 거예요. 얘가 후보가 될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해서 한 단계 확장해 보면 이제 문제가 확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거냐면 내가 여기 첫 번째 행렬이라고 할게요. 내가 첫 번째 행렬부터 n까지를 구하는데 하나로 합치는데 드는 최소 곱셈의 연산횟수 즉 D1n을 구하고 싶으면 나머지 애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갈래로만 갈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졌을 때 이렇게 잘라져서 그러니까 마지막 행렬이 어떻게 합쳐졌을까 이거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한 덩어리로 합쳐져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합쳤을 경우 이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1부터 n-1 더하기 nn dnn 더하기 알파 이거 두 개를 합치는데 드는 비용 그쵸? 그 여기가 잘려 여기에서 마지막에 얘네 둘을 이렇게 이으면서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를 이어가지고 얘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 한 단계 더 요 덩어리랑 이어서 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마지막에 이렇게 이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요거죠. dn-1부터 n-2까지랑 dn-1부터 n까지 플러스 알파. 얘네는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기로 했죠? 모두 안다고 가정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쵸?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그냥 덮어두고 가정한다는 게 굉장히 뭔가 이상해 보이고, 어떻게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다 풀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온전했던 요 한 덩어리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합쳤을 때, 이렇게 잘라서, 여기 있는 이 덩어리랑 이렇게 합쳤을 때, 또 마지막에 요렇게. 이 덩어리랑 이렇게 마지막에 합쳤을 때 이렇게 또 합쳤을 때 쭉쭉쭉 가서 요만큼의 덩어리에 이렇게 합쳤을 때 요 각각의 부분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으니까 요 각각의 부분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모두 계산을 해본 후에 이 중에서 최소값을 찾으면 결국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것까지 좀 내용이 확장이 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풀어보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손으로 풀어보기. 자, 만약에 근데 처음 주어진 게 요 부분일 거예요. 손으로 풀어보기. 요 앞에 나온 거는 그냥 간단한 예외 처리예요. 행렬이 하나밖에 없다면은 그냥 0을 반환하면 돼요. 왜냐면은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행렬을 하나로 만드는 데 드는 최소 곱셈의 연산수 구하는 건데, 행렬이 하나면은 뭐 아무 연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행렬이 두 개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까 우리가 행렬이 두 개이면은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봤던 요 공식,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워드릴게요. 문제에서 봤던 요 공식 그대로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게 여기에서 보는 요거죠. 행렬이 한 개일 때는 0을 반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두 개일 때는 아까 했던 그 공식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행렬이 3개 이상일 때에는 다음 조건식으로 해주면 돼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점화식을 그대로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행렬이 3개 이상일 때, 여기 한번 봐볼게요. 3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포문을 도는데, 이 포문의 i가, 잡아보세요. 행렬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스캔을 하는 거예요. 스캔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재 값보다 이 i를 기준으로 잘랐을 때, 이 부분이 뭐냐면 이 i를 기준으로 잘랐을 때예요. 그쵸? i를 기준으로 잘랐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고 죄송해요.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곱하는데 더 하나로 합치는데 드는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랑 요 리절트 결과값이랑 비교해서 더 작으면 이 값을 이 리절트에 넣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얘가 i가 한 칸 이쪽으로 이동하면, 한 칸 i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거랑 해서 합치는데 드는 비용 알파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랑 비교해서 더 작으면 체인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는 딱 한 번 알아두면은 좀 계속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대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요 밑에 제가 샘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i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얘랑 얘랑 나눠서 요 자리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합치는데, 이렇게 합치는데 드는 비용을 찾아가지고 요 알파에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거, 아까 행렬이 두 개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5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여기 30이 나왔죠.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0을 리턴하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얘네 둘을 합치는데 드는 비용 60 해서 90이 나와요. 90이랑 이 리절트랑 비교를 해요. 리절트는 처음에 맥스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럼 더 작으니까 리절트가 현재 90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합쳤던 걸 한 칸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합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봐요. 근데 얘 두 개짜리죠. 얘가 두 개짜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3 곱하기 2 곱하기 6을 먼저 해주겠죠. 그래서 여기 36이 나와요. 얘는 하나짜리니까 그대로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합치는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5 곱하기 3 곱하기 6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것도 얘네들 합치면 뭐가 나와요? 5 곱하기 2라는 행렬이 나와요. 얘랑 합치려면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2 곱하기 6. 그쵸,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좀 잘못 말했네요.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5 곱하기 2가 나오죠. 아이고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헷갈렸는데 얘네들을 먼저 곱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먼저 곱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얘네들을 먼저 곱하면 사실은 원래 3 곱하기 6짜리가 나와요. 그쵸? 그럼 3 곱하기 6이라 여기는 5 곱하기 3이랑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산의 수가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5 곱하기 3 곱하기 6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5 곱하기 3 곱하기 6. 그래서 이 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90이 되고 얘네들을 더하면 126이 돼요. 그럼 기존의 리절트랑 얘랑 비교했는데 얘가 이번엔 더 커요. 그럼 안 바꿔주겠죠. 그래서 여기 9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거 한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 어떤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 지금 제가 너 이거 3개까지밖에 안 보여줬잖아. 3개니까 이렇게 편한데 엄청 긴 거는 그럼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3개니까 뭐 이렇게 구해볼 수 있는데 데이터가 엄청 많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 동적 계획법 제가 설명드리는 그 핵심 이론 강의에서 탑다운으로 풀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D 뭐 1부터 좀 100이라고 할게요. 행렬에 100개 있었다. 그럼 얘 후보가 뭐가 될까요? 얘도 될 수 있겠죠. 1부터 99가 될 수 있겠고 더하기 D 1 아니 99 죄송해요. D 100 100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탑다운으로 얘가 또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얘를 우리는 아까는 제가 가정했다고 했지만 모르잖아요. 그럼 얘가 또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리커시브하게 1부터 98 더하기 D 98 98 얘가 하나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계속 저는 이런 식으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후보인 얘를 또 구해야겠죠. 얘가 또 내려가고 쭉쭉 내려가다 보면 얘가 D11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서 겨우 여기까지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딴 쪽에서 얘랑 똑같은 애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리턴을 해주고 그럼 메모리제이션도 써주고 탑다운 방식으로 풀면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풀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풀 때 우리는 아무 고민하지 말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미 구해줬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구해줬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처음에 이 문제 큰 덩어리를 쪼개서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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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애들은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1에서 3은 어떻게 구해? 그럼 얘 후보는 뭐예요? D1에서 2 플러스 D3 3 알파. 얘는 또 뭐예요? 다른 후보 뭐 있어요? 1 1 더하기 D 2 3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결국 쭉 쪼개서 내려오면 결국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써볼게요. 그럼 나 이거 D13 구하고 싶어. D13 구하려면 후보가 뭐가 있어? 얘는 이렇게 됐지. D3 3 플러스 알파 또는 D1 1 플러스 D2 3 플러스 알파가 돼. 그럼 이거는 뭐예요? 더 내려갈 필요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짜리는 그냥 0이구나 무조건. 이것도 하나짜리도 0이구나. 그리고 두 개짜리는 아까 어떻게 했지? 문제에서 주어진 이 공식으로 우리가 그대로 계산해서 리턴하면 되겠구나. 그쵸 여러분? 결국에는 탑다운으로 동적 계획법을 풀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제일 밑에 라인 이걸 뭐 만약에 저희가 뭐 트리로 생각한다고 치면 요 리프로드의 라인은 우리가 DP 점화식이 아니라 초기에 세팅해주는 초기값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작은 애들을 모두 풀어가서 얘네의 조합들을 합쳐서 위로 쭉쭉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근데 문제가 여러분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해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면서 또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실제로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네, 여러분 이제 제가 개발 환경으로 왔는데요. 이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일단은 그 행렬 정보를 좀 받기 위해서 이쪽에 이렇게 그 매트릭스 클래스를 하나 선언하게 되는데, 그거를 먼저 한번 일단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언을 해보면, 아이고, 여기에 클래스 행렬이라서 그냥 매트릭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여기에 변수를 두 개 만들게요. 뭐 컬럼 뭐 로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XY 이런 게 편해서 XY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생성자도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뭐 자바 문법인데, 얘네들 만들 때 생성자를 통해서 편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this.y는 y, this.x는 x,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나중에 다시 스테이틱으로 바꾸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바꾸긴 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선언을 해놨고요. 그 다음 요 위에서도 좀 제가 여기다가 이제 선언을 몇 개 쓰고 싶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미리 선언을 해놓겠습니다. 먼저 n을 일단 하나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밑에 선언했던 매트릭스 클래스, 그거에 배열 형태로 받아야겠죠.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dp 테이블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완성을 했는데요. 얘를 그냥 내부 클래스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데 실제 로직을 구현을 해볼게요. 여기는 받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스캐너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in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n을 받겠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데이터의 크기를 이제 선언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매트리스 형태로 했으니까 매트릭스 하고 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해줘야 되는 건 d도 선언해주죠. d도 선언해줄게요. new 해서 int n 플러스 1, 여기도 n 플러스 1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처음에 이제 객체들 선언은 모두 다 했습니다. 모두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해줘야 되는 게, 이런 걸 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메모이제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번 계산했던 애들은 다시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 dp 테이블 있잖아요. 걔를 특정 계산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마이너스 1로 하려고 해요. 왜냐면 횟수를 계산할 때 횟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중 포문을 통해서 초기화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i는 d.length i 뿔뿔. 어차피 길이는 똑같으니까 똑같이 갈 거고요. 여기 있는 변수만 j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dp 테이블을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dp 테이블이 다 마이너스 1로 일단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 요건 나중에 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를 받아볼게요. int i는 1부터
여기 위에서 제가 n 플러스 1로 선언한 이유는 인덱스를 0부터 안 쓰고 저는 1부터 쓰는 게 편해가지고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제가 n으로 선언 안 하고 n 플러스 1로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문도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하고 n보다 작게가 아니라 n보다 작거나 같은, 즉 n번 인덱스까지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나서 int y는 s.nextInt, int x는 s.nextInt. 그리고 아까 제가 생성자를 만들었으니까 m i 번째에 어떻게 하면 돼요? new 매트릭스 생성자 그대로 넣고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자로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데이터가 되고 나면 여기서 제가 이제 DP 점화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과를 뽑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탑다운으로 풀 거예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래서 execut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1부터 n까지, 그럼 첫 번째 행렬부터 마지막 행렬까지 모두 곱했을 때, 행렬을 하나로 합쳤을 때 고센의 연산 최소값이 이 execute라는 함수에서 리턴 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함수를 바로 만들어 볼게요. static int로 연산했으니까 만들겠죠? execute int s부터, s는 저는 시작이라는 뜻으로 2 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return d s 2는 result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result라는 변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result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int result. 근데 result는 처음에는 굉장히 큰 수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바에서는 그냥 편하게 integer.maxint 이런 걸로 해놓을게요. 인티저로 표현할 수 있는 수 중에 제일 큰 수로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부터가 이제 실제로 DP를 구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해보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if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거, 저는 이미 계산한 애면은 다시 계산하지 말자. 그거 우리가 아까 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계산이 됐다는 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리턴 뭐 해주면 돼요? 넌 이미 계산된 애니까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 바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거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처음에 메모이제이션 할 때 탑다운이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 문제를 풀게 되고 또 얘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부분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풀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랑 또 이 문제를 이미 풀어놨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제가 풀고 있는 문제에 대입을 한다면은 뭐 3에서 5까지 가는 애를 어떻게 해서 풀었는데 이쪽으로 내려보니까 여기에서 얘 분문제를 풀 때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 문제가 D3 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다시 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미 구해놨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또 다시 내려가서 푸는 게 아니라 D3호는 이미 구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로 리턴을 해. 요거를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이미 계산한 애면, 이미 계산되어 있으면 바로 리턴. 이렇게 하면은 시간 복잡도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거를 동적 계획법에서는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죠? 만약에 행렬이 하나면, 하나라는 뜻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라는 뜻은 s랑 2랑 같다면이에요. 그럼 뭐예요? 연산의 수가 몇이 돼요? 계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때는 뭐예요? 리턴 0이 되죠. 그냥 계산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두 개인 경우도 찾아볼게요. 두 개인 경우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 차이, 시작이랑 종료 행렬이 개수가 하나 차이일 때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 약간 보기가 좋진 않으니까 좀 길어지더라도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기로 했어요? 리턴 위에서 보여줬던 요 식 그대로 쓰기로 했죠 여러분.
위에서 보여줬던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계산해서 리턴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여러분, m 앞에 행렬의 첫 번째 값 곱하기 그 다음에 앞에 행렬의 두 번째 값 곱하기 m 뒤에 행렬의 뒤에 행렬의 두 번째 값,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리턴해주면 되죠. 행렬이 두 개일 때는 어느 걸 먼저 한다 우선순위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두 개를 곱해서 바로 리턴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행렬 하나일 때, 여기가 한 개, 그리고 여기가 행렬 두 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여기가 이제 실제로 저 맛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행렬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행렬이 두 개 이상, 두 개 초과죠. 행렬이 세 개 이상일 때. 이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포문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후보들을 하나하나 다 해보기로 했어요. 어떤 식으로?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 느낌으로 여기서는 거꾸로 했는데 이렇게 여기 한 칸씩 쭉쭉 가면서 후보들을 다 한번 돌아보도록 해가지고 그 안에서 최소값을 우리가 구하기로 했죠, 여러분. 폼문으로 쫙 스캔을 해가지고 그걸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int i는 s로 초기화해야겠죠? s i는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i는 뿔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 여기에서 리절트는 이거 리턴이 아니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mass.bin 최소값을 해야 되니까 현재값 값이랑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은 얘를 거의 가져오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두 개를 합칠 때 알파예요. 여기 제가 지금 색깔을 좀 바꾼 다음에, 만약에 지금은 요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미 구해져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구해져 있다고 할 때, 요렇게 합칠 때 드는 알파 값을 여기서 제가 지금 여기서 요걸로 이제 계산을 미리 해 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는 s y 그 다음에 여기는 i의 x, 그 다음에 여기가 2의 x,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이게 int 알파라고 할게요. 일단 a라는 변수에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알파라는 뜻으로. 이게 뭐냐면 요 i 값을 기준으로 다른 두 덩어리를 하나로 합치는데 드는 비용을 요 알파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요렇게. 요게 여러분 잘 보면 요게 뭐가 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약간 헷갈리시는 분 많을 수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거는 알파가 얘를 기준으로 이걸 해볼게요. 얘를 알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i가 여기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뭔지 모르지만 요렇게 지금 한 덩어리가 있고 요렇게 한 덩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의 값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행렬의 그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y 곱하기 x 행렬이 돼요. 아이고, 이거 너무 제가 더 헷갈리게 만든 것 같은데, 이 행렬은 사실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부분 지금 코드에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요 맨 앞에 있는 요 행렬의 앞에 값, 이 행렬이 뭐 y 곱하기 x 이렇게 나왔겠죠. 이 첫 번째 요 주어진 행렬의 앞에 값, 그리고 여기 끝에 있던 요 행렬의 뒤에 값,
그게 여기가 지금 ix, m의 i번째 x가 요 위치가 되는 거고, m의 시작점 s.y, m 매트릭스의 s.y가 요 첫 번째 행렬의 앞에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한 덩어리인 애가 된 거고, 여기는 근데 여기도 지금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결국에는 mi.x의 m2.x인 행렬이 되거든요. 얘를 합치면. 이건 약간 오히려 설명이 이렇게 해보시면 설명이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거죠, 여러분. 3 곱하기 2행렬이 있고 2 곱하기 5행렬이 있고 5 곱하기 7행렬이 있었어요. 얘네를 결국 다 합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7행렬이 나와요. 결국에는. 봐보세요. 결국에는 요거가 나와서 이렇게 행렬이 만들어져요. 얘네들 합치면 뭐가 돼요, 여러분? 3 곱하기 5행렬이 되고, 얘네 3 곱하기 5행렬이랑 5 곱하기 7행렬을 합치면 3 곱하기 7행렬이 돼요. 결국 여기 있는 이 자리랑 이 자리 있는 애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거에 요 부분이 첫 번째 거의 요 y자리, 그리고 이게 뭐예요? 요 i번째 번 제일 끝에 있는 거의 x 두 번째 자리를 가져온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얘는 뭐냐면 이 뒤에 어떤 덩어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앞자리는 당연히 얘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요 3 곱하기 7의 요 두 번째 자리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안 그러면 행렬의 곱셈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3 곱하기 7이었으면 뒤에 네모 곱하기 어떤 동그라미 수가 왔을 때 이 동그라미는 어떤 수여도 상관없는데 얘는 무조건 요 앞 수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요 값, 그래서 요 값은 일단은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 요 뒤에 x 값이 나오는 건 뭐예요? 이 덩어리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계산을 해도 요 끝에 있는 거에 두 번째 값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 끝에 있는 거에 두 번째 값이 왔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는 약간 수학적인 거라서 한번 이거는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했죠? 그럼 요게 이제 알파라고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탑다운 방식으로 푼다고 했죠. 탑다운 방식으로 풀면 여기가 리커시브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얘를 불러요. 저희는 이미 여기를 구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미 계산이 됐다고 우리는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가정을 코드에서도 해줍니다. 컴퓨터가 계산해 줄 거니까 execute에서 s는 si, 지금 여기서는 i번째 자리를 분리를 해서 걔네를 합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s부터 i까지는 최소 곱셈의 연산횟수 이미 우리가 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 execute 그대로 써주는데 이번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 i 플러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결국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얘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뒤에 그럼 제가 일단 알파를 쓸게요. 일단 이제 알파까지 하는 거예요. 알파 이렇게 해주면은 이 점화식은 끝납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d s 2는 d s i 플러스 d i 플러스 1에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내용, 이게 탑다운으로 풀기 때문에 여러분,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이 요 execute 제기로 들어간 거고, 요 내용이 여기에 execute의 제기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났어요.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한번 샘플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샘플을 한번 봐보면 여기 나오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입력하고 첫 번째 거 5, 3, 두 번째 줄에 3, 2, 세 번째 줄에 3이 아니라 2, 6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어딘가 제가 잘못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었죠. 저희가 초기화를 마이너스 1로 해줬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복사 좀 해주고 클릭하면 이렇게 90으로 예제가 잘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풀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어려운 문제 저한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는 또 다른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